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12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저도 집으로 오다 보니까 광화문 주변에 있는 많은 식당들이 아예 문을 닫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단골 식당에 갔더니 정말 주인이 아주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런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야간 통행 금지와 같은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앞으로 이 2주 동안 지금 엿새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4차 대유행이 얼마나 잡힐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김호란 방역기획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에게 책임이 있다,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는 지난 4월 16일이죠. 없던 자리를 신설해서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당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코드 인사다, 다른 전문가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냐,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자,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4차 대유행,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 탓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때문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똑같은 델타 변이가 출현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신있게 거리두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신 때문이죠. 왜 방역 실패냐? 첫 번째,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부가 백신 확보를 조기에 해놓지 않은 그 결과죠. 지금 백신 접종률 30%밖에 안 됩니다. 백신 확보를 조금 더 일찍 해놨더라면 지금 델타 변이 출현했어도 이 정도의 확산세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탓이죠. 자, 두 번째는 지금 델타 변이에다가 돌파 감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내내 정부는 방역 완화 시그널을 계속 줬습니다. 안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3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급하게 아주 백신 접종 속도가 곧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마치 금방 집단 면역을 이루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어떤 방역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그 선을 무너뜨렸다라고 봐야죠. 이 정부의 성급한 방역 완화 조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신 확보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성급한 이 방역 완화 조치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죠. 자, 첫 번째, 백신과 관련해서 이분 어떻게 발언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백신 도입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었죠. 또 화이자, 모더나는 비싸다, 굳이 비싼 백신 도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방역기획관에 임명되기 이전의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그토록 코드 인사라고 반대했던 이유는, 전문가라면 때로는 정부와 싸워서라도 뭔가 과학적인 입장, 과학적인 소신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그럴 인물이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를 기획하고 주도해온 인물이 바로 김호란 이 방역기획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문제에서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은 국립암센터 교수 시절이던 지난 2월 9일 그 보건복지부 주최 토론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가 5단계인데 이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바로 이 4단계에서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부가 이것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에 이 정부는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 거리두기 이 방침, 즉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겠다라고 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 시절부터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관철이 됐고, 사실 이것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거리두기 체계를 뭔가 완화하는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오늘날 이 4단계에서 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난 6월 한 달 내내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계속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뭔가 확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계속 K방역 자화자찬을 해왔죠. 백신 접종이 곧 선진국 따라잡을 수 있을 것처럼 곧 집단 면역을 이룰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역 완화를 할 것처럼 이런 언급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곧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책임은 상당히 크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야당은 일제히 경질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기획관을 새로 만들었는데 야당과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호란 씨를 임명했다.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비싸다는 등 일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사람이다. 선택적 정치 방역에 치중하느라 과학적 방역 실패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진석 상황실장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 기획관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야당의 지적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김호란 기획관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서면 브리핑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청와대와 중대본, 방대본, 중수본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네요. 방역정책 수립이 잘못돼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면 당연히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최근의 상황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다. 지금은 이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이 초래돼서 정말 또다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고개 숙여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이 상황 빨리 끝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